향후 18개월, 75년 만에 최대 규모의 부의 이동이 덮칩니다. 수백만 명이 전 재산을 잃겠지만 극소수는 대대손손 누릴 부를 거머쥘 겁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사들이며 스스로의 재무적 미래를 은밀히 파괴하고 있는 그 5가지 물건을 풍부합니다. 레이 달리오, 2008년에 붕괴를 맞춘 인물이죠. 그는 1240억 달러를 굴리며 지난 500년간의 모든 경제 붕괴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데이터는 견고합니다. 대중은 과거 부채 위기마다 부를 증발시켰던 치명적인 5가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가 보여주는 진실은 서늘합니다. 우리는 총 8단계의 부채 주기 중 7단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미국 총부채는 약 90조 달러,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국방비보다 많은 1조 달러 이상을 매년 이자로만 허공에 뿌리고 있습니다. 8단계가 덮치면 그때는 대비조차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가올 재앙의 실체를 꿰뚫고 오늘부터 이 5가지를 절대 사지 않는다면 당신은 부를 흡수하는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목록을 확인하기 전 지금 당장 구독 버튼부터 누르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알게 될 이 비밀이 당신의 재산을 지켜낼 동화축이 될지 아니면 파멸로 밀어넣을 사약이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달리오 본인이 겪은 뼈아픈 파멸의 역사부터 꺼내보죠. 1982년 그는 공개적으로 대공함을 확언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죠. 그는 방송에 나가 고객들에게 외쳤습니다. 내 예측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하지만 결과는 완벽한 참패였습니다. 경제는 미친 듯이 치솟았고 시장은 폭등했습니다. 고객들은 떠났고 그의 명성은 산산조각났습니다. 고지서를 막기 위해 늙은 아버지에게 4,000달러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아내와 2 아이의 입에 어떻게 풀칠해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실패가 오늘날 그가 가진 절대적 통찰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섣부른 예측을 집어치우고 역사의 잔혹한 패턴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에 베팅하는 대신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위기 속에서 무엇이 벌어졌는지 파고든 겁니다. 그 결과 역대 모든 부채 위기마다 사람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자산 증발의 주범 5가지 카테고리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을 부의 이동에서 완벽한 패배자로 전락시킬 구조적 독약입니다. 그 소름 돋는 실체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자동차의 진짜 정체를 모릅니다. 차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 같은 돈을 딜러의 주머니로 합법적으로 꽂아 넣는 부의 빨대입니다. 수학적 현실은 잔인할 만큼 명확합니다. 5만 달러짜리 신차를 뽑았다고 칩시다. 딜러숍 문턱을 넘는 그 찰나의 순간 차의 가치는 4만 달러로 곤두박질 칩니다. 단 10분 만에 1만 달러가 증발한 겁니다. 3년 뒤엔 2만 5천 달러가 됩니다. 원금의 50%가 공중분해된 거죠. 하지만 진짜 파멸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은 빚을 내서 이 고철 덩어리를 삽니다. 매년 15에서 20%씩 가치가 썩어가는 물건에 6에서 7%의 이자를 얹어 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침수된 부채입니다. 자산 가치보다 빚이 더 거대해진 늪이죠. 위기가 터져 당장 현금이 피말리게 필요해질 때 당신은 이 덫에 걸려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해결책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인증된 3년 된 중고차를 사십시오. 감가상각이라는 지옥의 십자가는 남에게 지우란 말입니다. 절반의 비용으로 완벽한 이동수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달리오가 첫 회사를 일굴 때 그는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의 폐차 직전 똥차를 몰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조금은요. 하지만 그의 자본 증식에 흠집이 났을까요? 단 1원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중이 철저히 무시하는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감가상각의 허공으로 날린 1달러는 미래의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었던 1달러를 당신의 미래에서
도둑질한 것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남들이 평생 모르는 비밀을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해 보이기 위해 돈을 태우지 않습니다. 오직 진짜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 돈을 씁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아득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신차의 처박은 5만 달러를 10% 수익률로 20년간 굴리면 33만 6천 달러가 됩니다. 당신은 단순한 고철을 산 게 아닙니다. 알량한 하차감을 위해 33만 달러라는 거대한 미래의 풀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은 겁니다. 이번 주 당장 행동에 나서십시오. 온라인으로 카맥스나 중고차 플랫폼을 켜고 3년 된 혼다 오쿠드나 도요타 캠리, 마츠다 CX5를 검색하세요. 3만 마일 이하, 무사고 정비 기록을 갖춘 매물을 필터링하십시오. 22,000에서 28,000달러면 최고 상태의 차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신차는 45,000에서 5만 달러입니다. 무려 23,000달러의 차익이 생깁니다. 그 돈을 당장 빼서 뱅가드나 피델리티 증권 계좌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저비용 S&P 500 인덱스 펀드에 박아두십시오. 멍청한 이웃들의 신차가 고철로 썩어가는 동안 당신의 자본은 스스로 증식할 것입니다. 자동차가 바로 대중이 저지르는 첫 번째 치명적 오판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결정은 앞으로 남은 모든 재무적 파탄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방아쇠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최악의 선택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가 당신에게 똑똑한 짓이라고 세뇌시켰기에 더욱 끔찍하게 위험합니다. 당신은 분노할 겁니다. 우리는 평생 이 거짓말에 속아왔으니까요. 집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을 갉아먹는 최악의 부채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을 다시 짚어보죠. 자산은 매달 내 주머니에 돈을 꽂아줍니다. 반면 부채는 매달 내 주머니에서 피 같은 돈을 뜯어갑니다. 당신의 집은 어떤가요? 대출이자, 재산세, 보험료, 유지 보수비, 각종 공과금과 수리비까지 그야말로 밑빠진 독입니다. 집이 거대할수록 돈을 집어삼키는 아가리도 커집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무조건 오르지 않냐고요. 일본의 끔찍한 역사를 보십시오. 1989년 일본 부동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도쿄의 땅값이 어찌나 미쳐 날뛰었는지 황궁 부지 하나가 캘리포니아 전체 부동산보다 비싸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일본 부동산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맹신했습니다. 한정된 영토, 넘쳐나는 부를 가진 섬나라였으니까요. 모든 지표가 철옹성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터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2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고점 대비 주거용 부동산 가치는 무려 60에서 70%나 증발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라 믿고 1989년에 집을 산 사람은 2020년이 되어서야 겨우 원금을 건졌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부채 덩어리에 대출금과 재산세를 바치며 수익률 0%로 지옥 같은 30년을 버틴 겁니다. 부채 주기가 박살날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자들의 말로가 바로 이렇습니다. 미국도 똑같은 지옥을 겪었습니다. 2007년에 꼭지를 잡은 자들은 2011년까지 집값이 40% 폭락하는 것을 피눈물 흘리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운이 기가 막히게 좋다면 부동산이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격이 올라도 집을 팔거나 빚을 더 내지 않는 한 그 돈은 절대 만질 수 없는 그림의 떡입니다. 대중이 빚에 대해 착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여기 있습니다. 부채는 부자를 더 흉악한 부자로, 빈자를 더 처참한 빈자로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투자자가 현금을 쏟아내는 생산적 자산을 주기 위해 빚을 내는 것. 그것이 좋은 부채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영혼을 갈아 은행이 허락하는 가장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사는 것. 그것은 최악의 나쁜 부채입니다. 현금 흐름의 숨통을 끊어놓는 짐덩어리를 끌어안고 자폭하는 꼴입니다. 사람들은
은행이 대출 한도를 꽉 채워 허락하는 그 한계선까지 무리해서 집을 삽니다. 은행이 50만 달러까지 빌려준다고 하니 덜컥 50만 달러짜리 집을 사는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완벽한 재무적 자살입니다. 은행이 7% 이자로 50만 달러짜리 집을 빌려줄 때 당신이 진짜 치르는 값은 110만 달러가 넘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단순히 돈을 빌린 대가로 60만 달러를 허공에 날리는 셈입니다. 이건 자산 증식이 아니라 30년 동안 당신의 피 같은 돈을 은행 금고로 바치는 호구짓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생존법을 알려드리죠. 대출 한도의 절반만 쓰십시오. 은행이 50만 달러를 승인하더라도 25만 달러짜리 집을 사야만 살아남습니다. 집이 좁아도 최고급 인테리어가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생존에 필요한 집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매달 굳은 그 막대한 현금을 모조리 투자하십시오. 물가 상승을 이겨내 강력한 독점 기업이나 확실한 현금 흐름을 쥐어주는 배당주를 매집해야 합니다.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짐덩어리 대신 숨만 쉬어도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진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꽉 채우십시오. 워런 버핏은 어떨까요?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인 그는 1958년에 3만 1,500달러를 주고 산 그 낡은 집에 아직도 삽니다. 기회비용이라는 무서운 진실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이죠. 허세 가득한 저택에 쏟아부은 푼돈 하나하나가 복리의 마법을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야말로 당신을 평생 가난에 가두는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거대한 부채 사이클의 현재 위치를 깨달으면 이 경고는 더욱 섬뜩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치명적인 부채 축소 사태로부터 불과 12에서 24개월 앞서 있을 뿐입니다. 그 파국이 닥치면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과 시장은 무자비하게 박살날 것입니다. 그 대학살 속에서 피를 흘리는 희생자가 되지 말고 헐값에 자산을 줍는 지배자가 되십시오. 살 길은 단 하나. 당장 미친 듯한 주택담보대출을 멈추는 것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통장을 갉아먹는 세 번째 괴물을 공개하죠. 다들 우습게 여기지만 그 파괴력은 재앙 수준입니다. 푼돈처럼 보이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바로 당신이 습관적으로 긁어대는 외식비, 배달앱, 그리고 흔한 카페 결제 내역입니다. 대다수가 밥값으로 전 재산을 피 흘리듯 쏟아내면서도 그 참상을 전혀 모릅니다.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통계를 확인해 볼까요? 평범한 가정이 1년에 외식으로 3,000달러를 태웁니다. 이 3,000달러를 30년 동안 10% 수익률로 굴리면 무려 50만 달러가 넘는 거금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내일이면 똥으로 변할 그깟 배달 음식에 당신의 은퇴자금 50만 달러를 갈아 넣는 셈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러고도 사람들은 투자할 돈이 없다고 징징댄다는 겁니다. 매일 점심값으로 15달러를 쓰면 일주일에 75달러, 한 달에 325달러, 1년이면 거의 4,000달러가 증발합니다. 투자할 돈은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의 돈은 황금알을 낳는 대신 변기통 속으로 사라지고 있을 뿐입니다. 해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당장 집에서 요리하고 일요일에 식단을 짜고 도시락을 싸십시오. 커피도 무조건 집에서 타 드십시오. 이건 찌질한 희생이 아니라 최상위 부자들의 극비 전략입니다. 평생 노예로 살 건지 자본을 쥐고 흔들 건지 여기서 결판납니다. 진짜 지배자들은 1달러의 무서운 파괴력을 직감합니다. 하주들만 푼돈은 아무 영향이 없을 거란 치명적인 착각 속에 빠져 살죠. 하지만 그 푼돈은 소비 인플레이션을 타고 괴물처럼 팽창합니다. 처음엔 15달러짜리 점심을 먹다가 나중엔 보상심리 명목으로 20달러를 거리낌 없이 긁게 됩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2번 외식을 추가해 보십시오. 어느새 집에서 2,000달러면 떡을 칠 식비에 7,000달러를 쏟아붓는 호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차액 5,000달러를 10%로 30년 복리 적용하면 무려 9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당신은 지금 노후의 생명줄을
아작아작 씹어먹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욕망 통제입니다. 최상위 투자자들은 본능을 억누르는데 도가 텄습니다. 눈앞의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의 칼을 들이대야만 내일의 거대한 경제적 자유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파멸의 함정을 공개하기 전에 당장 이거부터 하십시오. 지금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켜고 지난 30일 동안 밥값과 커피에 카드를 몇 번이나 긁었는지 낱낱이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충격적인 횟수를 당장 댓글에 적어 넣으십시오. 자신의 진짜 민낯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이 잔인한 현실 자각만으로도 올해 수천 달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괴자입니다. 이것은 물건을 사는 행위 그 이면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소비 심리 자체를 악용하는 거대한 덫이죠. 고작 명품 옷을 긁어대는 수준의 가벼운 경고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뇌를 조종하는 소비 정신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빌어먹을 사회는 당신이 영원히 결핍을 느끼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패션, 기술, 거대 광고 자본들은 지금 가진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합니다. 매년 쏟아지는 신상폰, 유행 타는 옷차림 등 교체와 업그레이드를 강요하는 악랄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당신을 영원히 가난한 지갑 노예로 묶어두려는 완벽한 함정입니다. 과시용 소비의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타인들은 당신이 뭘 걸치고 다니는지 쥐뿔도 관심 없습니다. 껍데기만 보고 당신을 평가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시선은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진짜 압도적인 부자들이 남을 평가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복리의 폭발력, 거시경제의 흐름을 꿰뚫는 안목, 본능을 제어하고 냉혹하게 계산하는 철저한 시스템적 사고력에만 경의를 표합니다. 명품 시계나 가방 따위는 안중에도 없죠. 진짜 지배계급의 소비법은 이렇습니다. 평생 쓸 수 있는 압도적 품질의 물건을 단 하나만 사서 달아 없어질 때까지 씁니다. 얄팍한 유행이나 남들의 시선 따윈 개나 주라고 하십시오. 근본 있는 정장, 튼튼한 구두, 확실한 시계 하나면 족합니다. 제대로 된 걸 딱 한 번만 사고 당장 당신의 진짜 인생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자존감을 채워주겠다며 사기치는 대기업배를 빌려주는 대신 당신의 피 같은 돈을 묻어두어야 할 훨씬 위대한 투자처가 널려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짜 가치는 걸친 쪼가리가 아니라 당신이 축적한 자본의 크기가 증명합니다. 질투라는 치명적인 독을 지금 당장 뽑아내야만 합니다. 당신보다 더 화려한 쓰레기를 가진 놈들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건 비극이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비극은 그 얄팍한 비교질에 당신의 치밀한 투자 계획이 무너지는 겁니다. 타인과의 역겨운 비교를 집어치우고 오직 자신만의 강철 같은 원칙과 목표, 그리고 냉혹한 투자 타임라인에만 몰두하는 순간 모든 심리적 압박은 흔적도 없이 증발합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쇼를 멈추고 진짜 부를 축적하는데 모든 신경을 쏟게 되죠. 소름 돋는 계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옷값으로 매년 2,000달러를 태웁니다. 10%로 30년을 굴리면 32만 8,000달러가 됩니다. 여기에 매번 쓸데없이 신형폰으로 바꾸는 짓거리와 최신 유행기기를 사들이는데 매년 2,000에서 3,000달러를 추가로 낭비합니다. 도합 1년에 4,000에서 5,000달러, 30년이면 65만에서 82만 달러가 흔적 없이 날아가는 겁니다. 고작 몇 주 우쭐대다가 방구석에 처박힐 예쁜 쓰레기들을 위해 무려 75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거금을 허공에 불태우는 꼴입니다. 이건 폼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란 역겨운 가면을 쓴 완벽한 경제적 자살의 의미입니다. 이는 곧바로 당신의 목을 조르는 마지막 5번째 괴물과 직결됩니다. 이놈이 가장 끔찍한 이유는 잡정하고 파헤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투명한 상태로 당신의 숨통을 조이기 때문입니다. 자동 결제라는 시스템 뒤에 숨은 최악의 기생충이죠. 계좌에 미세한 구멍을 내서 피를 말립니다. 한 번도 안 가는 헬스장,
존재하는지도 까먹은 스트리밍 구독권. 매달 알을 까듯 돈을 빼가는 앱 결제들이 바로 그 범인입니다. 무료로 대체 가능한 쓰레기 같은 구독 서비스들. $10, $15. 지금 당장은 푼돈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이게 매달 수백 달러, 매년 수천 달러씩 당신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놓고 보면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당장 이렇게 하십시오. 은행 거래 내역서를 뽑아 자동 결제 항목들을 똑똑히 쳐다보십시오. 그중 진짜 쓰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돈값 하는 게 있긴 합니까?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정이 존재조차 잊어버린 구독료를 최소 3개에서 5개씩 꼬박꼬박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당장 모조리 해지하십시오. 당신의 게으름을 노리고 함정을 판 기업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현금을 헌납하고 있는 꼴이니까요.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하지만 더 끔찍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구독은 끊임없는 쾌락과 자극이 필요하다는 당신의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증명합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건 부를 축적하고 미래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뿐입니다. 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버려지는 $1는 복리의 마법을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도둑맞는 겁니다. 소름 돋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죠. 어떤 사람이 2년간 단 한 번도 안 간 헬스장에 매달 $75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도 4개나 결제했지만 보는 건 딱 하나뿐이었죠. 거기에 매월 $60, 한 달에 딱 한 번 먹는 밀키트와 단 한 번 다운받고 방치한 앱 구독료 $90까지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휴가 $40까지 매달 $265를 낭비한 겁니다. 10% 수익률로 30년을 굴렸다면 무려 $52만 3천 되었을 돈이죠. 휴지 조각 같은 구독료에 $50만 이상을 허공에 날린 셈입니다. 해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의 첫째 날, 즉 분기에 딱 한 번만 결단하십시오. 모든 결제 내역을 펼쳐놓고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지난 90일간 썼는가? 돈 낸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지금 당장 이 서비스가 없다면 내 돈을 주고 다시 가입하겠는가? 단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당장 끊어버리십시오. 이 간단한 분기별 점검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년 $1,500에서 $3,000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끈질기게 재투자하면 평생에 걸쳐 수십만 달러의 거대한 자본으로 불어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당신을 가난으로 몰아넣는 이 5가지 파멸적 습관들을 모두 모아 왜 앞으로 18개월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골든타임인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감당도 못할 고철 덩어리 자동차는 당장 갖다 버리십시오. 빚을 내어 분수에 맞지 않는 집을 사는 미친 짓도 멈추십시오. 무의식적인 식비 낭비와 멍청한 과소비도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허영심에 찌든 보여주기식 소비와 잊혀진 구독료로 피같은 돈을 흘리지 마십시오. 다가올 18개월 동안 이 5가지 원칙이 당신의 생존과 파산을 결정지을 겁니다. 레이 달리오가 500년의 역사를 샅샅이 뒤져 밝혀낸 명백한 진실입니다. 1600년대 네덜란드 제국, 1930년대 대영 제국,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1990년대 일본, 2008년의 미국까지 모든 거대 경제는 예외 없이 부채가 폭발하는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 낭떠러지 끝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청구채는 이미 $90조 돌파했습니다. 연방정부 빚만 $38조 매년 이자로만 $1조 이상을 쏟아붓고 있죠. 이 숫자는 시스템 붕괴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부채 사이클의 끝에는 항상 3가지 재앙만이 기다립니다. 채무 불이행, 구조조정, 혹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역사는 단 한 번의 예외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의 선택지 따위는 없습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자본을 준 자들만이 생존하고 지배했습니다. 빈털터리들은 처참하게 박살났죠.
1970년대 인플레이션 쇼크 당시의 끔찍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주식시장은 죽은 듯이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7에서 9%씩 폭등하는 물가를 반영하면 상황은 더 지옥 같았죠. 투자자들의 실질 구매력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분수 넘치는 5가지 파멸의 씨앗을 피하며 현금을 쥐고 있던 극소수의 늑대들은 달랐었습니다. 그들은 휴지 조각이 된 알짜 자산들을 폭락장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웃들이 뼈 빠지게 일할 때 그들은 대대손손 물려줄 막대한 부를 완성했죠. 2008년에도 이 소름 돋는 패턴은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영끌족들은 깡통을 찾고 집과 직장을 잃었으며 최악의 타이밍에 피눈물을 흘리며 자산을 던져야 했습니다. 반면 냉혹하게 몸을 사리며 기회를 엿보던 자들은 막강한 현금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단돈 30센트에 거저 주었습니다. 시장이 반토막 났을 때 주식을 싹쓸이했고 불과 5년 만에 자산을 2~3배로 뻥튀기 했습니다. 이 잔혹한 패턴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경제 사이클은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입니다. 오직 철저한 원칙에 의해서만 움직일 뿐입니다. 기계는 당신의 알량한 감정이나 변명 따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연봉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 4만 달러를 벌면서도 이 원칙을 꿰뚫어러 거부가 된 자들의 기록이 역사에 널려 있습니다. 반대로 연 20만 달러를 벌고도 무지함에 빠져 하루살이처럼 연명하는 바보들도 수두룩하죠. 선택은 온전히 당신 몫입니다. 눈을 감고 지금처럼 무능하게 살다 파멸하거나 살을 깎는 고통으로 낭비를 잘라내고 진짜 부를 거머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름 끼치게 불편할 뿐이죠. 대다수의 패배자들은 매 순간 부대심 편안함을 택합니다. 제발 그 멍청한 군중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생존의 골든타임이 닫히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우리가 8단계 부채 사이클 중 7단계에 와 있다고 경고합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 후면 마지막 8단계에 진입하며 그때는 모든 게 끝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머뭇거리는 자들은 역사 속의 시체로 남을 겁니다. 진실은 이토록 단순하고 잔인합니다. 당신의 돈에 대한 오만한 착각이 깨졌다면 당장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이 5가지 파멸의 습관 중 무엇이 당신의 뼈를 가장 세게 때렸는지 자백하십시오.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존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아직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즉시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채널은 우매한 대중이 무시하는 잔혹한 패턴과 경제 사이클마다 지배자와 희생양을 가르는 절대 원칙을 폭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 이제 당장 뛰어나가 당신의 부를 목숨 걸고 지켜내십시오.